안녕하세요. 최선정형외과 재활치료센터 윤현철, 박지수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엘보라고 표현하는 팔꿈치 질환 중 하나인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관리 방법 및 재활 운동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팔꿈치 질환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팔꿈치 질환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엘보라고 표현하는 위측과 내측의 상과염, 그리고 내외측 측부인대의 손상, 팔꿈치 굴 증후군이나 회외근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주제인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란 무엇인가요? 테니스 엘보란 주로 상완골 외측 상가에 부착되는 손목 신전근의 힘줄에 발생된 만성적 건변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골프 엘보는 테니스 엘보의 반대쪽 상완골 내측 상과에 부착되는 손가락과 손목의 굴곡근, 회내근의 힘줄에 발생된 만성적 건병증을 말합니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도 후발되는 근육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에서 5cm 정도 아래에 움푹 들어가는 이 부분의 단요측 수근 신근의 힘줄이 테니스 엘보의 주요 호발 근육인데요. 해부학적으로 힘줄이 상완골 소두 바로 위로 지나가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힘줄이 부착된 구간이 혈관 공급이 부족한 저혈관 구간으로 손상 후 회복이 지연되어 만성염증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기능적으로 단요측 수근신근은 물건을 잡거나 주먹을 쥘 때 손목이 굽혀지지 않게 도와주는 안정자 역할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작은 근육임에도 쉴 새 없이 일을 하다 보니 피로와 부하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만약 테니스 백핸드처럼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된다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외측 상과염을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내측 상과염인 골프 엘보는 원회내근과 요축 수근 굴근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원회내근과 요축 수근 신근도 물건을 잡고 비틀거나 돌릴 때 물건을 쥐고 손목의 굴곡을 유지하는 안정화 근육,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근육이므로 골프 엘보의 주요 호발 근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회내근은 골프 스윙 시에 채가 땅이나 공을 강하게 때리는 순간 팔이 뒤틀리는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버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측 상과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근육들이 공통 굴곡근 근으로 해서 팔꿈치 안쪽에 한 점으로 모여 부착된 해부학적 형태는 좁은 부위에 여러 근육의 장력이 집중되어 힘줄의 견인 손상을 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임상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나요? 팔꿈치 각쪽 안쪽 부위 통증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전환의 외측이나 내측에서 손목 부분까지 연관통이 발생되고 팔 저림 증상이 발생되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통증 양상 문제로 감별 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발생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테니스, 골프 엘보라 불리는 이유처럼 굽힘이나 편자세에서 늘어나며 수축을 유지하는 원심성 수축을 하면서 공을 때리는 데 임팩트가 반복하는 경우 발생의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반복적 손목의 사용, 본인의 근력보다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박지수 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팔꿈치 통증이 있다면 이학적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과 감별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측부인대의 손상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팔꿈치 외측 통증은 내반 스트레스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근수축으로 통증을 유발해보는 코젠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코젠 검사는 양성인 경우 테니스 엘보가 확실한 민감도 91%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만 특이도가 낮아 음성이었을 때 테니스 엘보일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젠 검사에 추가로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유발해보는 민감도 87%의 신뢰도를 갖는 밀 검사를 시행하며 테니스 엘보가 맞는지 추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팔꿈치 안쪽 통증도 동일하게 외반 스트레스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근육의 수축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엿 코젠 검사,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역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학적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 즉 손상을 확인했다면 이후 엑스레이, 초음파, MRI를 통해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는구나. 그럼 검사를 통해 확인된 팔꿈치 질환의 보존적 치료로는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증상 정도에 따라 통증 감소와 순환 증진을 위한 핫팩이나 장기치료와 같은 열장기치료부터 시행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신장분사치료, 체해 충격파,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를 통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말씀하신 신장분사 치료는 팔꿈치 질환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신장분사 치료는 근육을 신장시킨 상태에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극저온의 냉각가스를 통증 부위에 분사시켜 피부의 온도를 낮춰 통증 감각 소용체를 마취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후 혈관이 다시 확장되는 혈관 운동 반사를 통해 순환이 촉진되고 염증 감소 및 통증을 일으키는 노폐물 제거를 촉진하여 손상 부위의 빠른 회복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근육의 길이를 정상화시키는 스트레칭 효과를 통해 근기능 회복으로 손상된 힘줄의 스트레스 또한 감소시켜 줍니다. 체외 충격파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체외 충격파는 팔꿈치의 손상이나 유착이 발생된 조직 깊이까지 충격파 에너지를 전달하여 위생순환을 증진시킴으로써 통증 완화와 손상된 힘줄의 회복 촉진, 유착된 섬유 조직의 재배열을 촉진하여 힘줄의 탄성 회복 등을 통해 근육의 힘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시행하나요? 만약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위치가 틀어져 있다면 이는 근육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화하고 관절의 위치 이탈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이를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절 가동술이나 관절 교정술은 과다 움직임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 물리치료사를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을 신장시키는 패시브 스트레칭은 손목의 굴곡근이나 신전근, 회외근 등의 근육이 짧아져 있거나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시브 스트레칭은 근육과 힘줄의 길이를 정상화하여 근육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마사지라고 표현하는 연부조직 가동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의 움직임을 동반시켜 근육과 관절의 이완과 순환을 촉진시킨 기능적 마사지를 손상된 근육과 힘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힘줄, 근육의 손상 부위나 발동점의 유착 개선 및 순환 촉진을 위한 심부횡 마찰 마사지를 시행하여 관절, 근육, 힘줄이 받는 불필요한 부하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도수치료로 개선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습관 개선 및 자가 스트레칭이나 재활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가 스트레칭이나 재활운동은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손목 굴곡근 자가 스트레칭은 테이블에 손가락이 자기 쪽으로 향하게 손바닥을 대고 반대측 손으로 손등을 덮은 후 손목을 젖혀줍니다. 스트레칭의 느낌은 전환이나 손목 쪽에서 나타나게 되고 스트레칭 상태를 30초간 유지해줍니다. 손목 신전근 자가 스트레칭은 손목 굴곡근과는 반대로 테이블에 손가락이 자기 쪽으로 향하게 손등을 대고 반대측 손으로 손바닥을 덮은 후 손목을 굽혀줍니다. 스트레칭의 느낌은 전환이나 손목 쪽에서 나타나게 되고 스트레칭 상태를 30초간 유지해줍니다. 스트레칭은 보통 1회 30초, 하루 5회 이상 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특히 손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후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 운동은 소도구를 활용하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덤벨, 플렉서바, 튜빙, 자이로볼, 펌머신 등을 통해 손목 굴곡근과 신장근뿐만 아니라 해외, 회내 운동도 상태에 맞게 시행하게 되고 근지구력 강화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근력 강화 운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운동 중인 이후에 통증이 발생되지 않게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예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 팔꿈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손은 사용하는 작업을 하기 전이나 작업 중간, 작업 후에는 스트레칭을 습관적으로 시행해주고 휴식, 온찜질을 자주 해주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목을 꺾거나 비틀어 힘을 주는 등의 근육과 힘줄에 무리를 주는 잘못된 자세를 인지하고 사용과 작업 패턴을 교정하여 개선하는 것도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보호대를 많이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보호대나 테이핑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잘 낫지 않고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충분한 회복 기간을 주지 못하고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중 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지만 카플란 검사와 같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경우 통증이 감소되고 더 강한 근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평소 80%의 근력을 사용하면서 했던 일이 70%나 60%로 더 낮아지게 되어 근육의 활동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보호대를 착용하면 근육과 힘줄의 부하를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팔꿈치가 아프지만 손을 씌워줄 수 없다면 작업 시에는 반드시 근육의 힘을 보강해주는 카운터포스 보호대라고 불리는 전환 보호대나 테이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팔꿈치 질환 재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트레칭과 휴식입니다. 지금까지 팔꿈치 통증의 원인 중 하나인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재활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재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